시세 포착입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갈대같이 위아래로 출렁출렁 있는데요. 사실 시장 대응하기 능력이 참 좋은 고수들은 이럴 때 수익 더 잘 올리더라고요. 그 기회에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도 두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슬희 위원님. 네, 일단 그 삼성증권입니다. 뭐 다 아실 건데요. 일단 삼성증권은 또 이제 그 증권사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중개하는 그 브로커리지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그런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는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 이제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수익 구조를 보유한 가운데에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편입니다. 근데 일단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대응 방편으로 굉장히 좀 주식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거래 대금으로 연결이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굉장히 좀 핫했었죠, 주식 시장이.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또 국내 증권사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대의 실적을 또 이뤄낸 바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이제 위탁 매매 그리고 이제 IB 부분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의 올해 1분기에 어떤 그 잠정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요 각각 이제 3,900억 원대 그리고 2,890억 원으로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약 145% 그리고 127% 각각 이제 증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이제 최대 분기 실적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된다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그런 배당 수익률도 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이제 유사한 또 배당 성향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요. 그래서 예상 배당금은 이제 3,300억 원대로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7.6%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또 배당적인 매력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과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기업 공개 시장이 또 활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또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요. 또 SKIET에 이어서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제 대여급 이런 기업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 이제 공모주 활성화로 인해서 대형 증권사의 그런 기업 금융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이 모두 함께 끌어올려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이제 항상 관심을 받는 종목이고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좀 수급이 몰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대형 증권사의 또 수수료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속출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 일단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그런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이제 시장이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모멘텀이나 성장성을 봤을 땐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실적, 펀더멘털,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이제 그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0,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세 포착 종목. 증권주 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증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일 이틀간 좀 바쁘시다면서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무료 방송 하는데 거기에서 공개한 종목이 벌써 수익 이만큼 챙깁니다 하고 자랑하시던데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홈페이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따가 또 2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장의 변동성도 심할 뿐더러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변동폭을 더 키울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보나 뭐 현재로 보나 시장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일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우리 방송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데 실력이 있어요. 오전에 이건산업으로 또 수익 한 차례 내셨다고 하니까 무료 방송 참여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세 포착도 받아봐야겠죠. 우리 유라 위원께서는 사실 많은 종목으로 수익 안겨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한항공이 오늘 또 시세를 내주고 있어서 시장은 빠지는데 이 종목은 갑니다. 조금 더 들고 갈까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대한항공처럼 시장 대비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인지 계속해서 조금 흐름을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시세를 조금 분출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 분출이 끝났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린 목표가 32,000원까지 보고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힘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2차 목표가까지 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와 진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강한 상승세 시연해주는 게 놀랍습니다. 대한항공 함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때 대한항공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ERP라고 회사의 여러 가지 자원 관리, 뭐 회계라던가 인사라던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관리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기존에는 기업들의 서버, 뭐 전산실 이런 부분에 저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까지 납품을 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고요. 현재는 이제 11만 개 업체 그리고 1만 개, 10,000개 세무회계사 사무소에 이 ERP 상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사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좀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4월 말에 조금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76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한 180억 정도 좀 달성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그리고 영업이익은 7% 정도 좀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6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일부 프로젝트들이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정부에서 뭐 이러한 비대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매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 좀 2분기로 좀 지연이 되면서 성장률이 예년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고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분기에는 이제 1분기에 지연된 매출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매출액과 수익성에 조금 더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존 비존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유로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고퍼주들, 이제 성장주들 많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2018년, 16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 받았을 때 조금씩 모아가자.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관심
관심 가지고 지켜보다가 들어가시다, 분할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 저항대 부근인 9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2,000원 이탈 시 손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테마주로 예전에 좀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인데 정말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싸졌네요. 예, 매수 적기라고 보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의 더존 비즈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예,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요라 어드바이저, 이슬이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지수는 좀 올라오긴 한데 종목 대응이 녹록치 않아 보이죠? 빨간 상승의 맛을 통해서 좋은 전략 오늘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